개인 사업자의 세율 구간이 타이트하게 조정이 되면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들 고려하시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취득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개인 사업자가 그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TOP 사업단 전창환 전무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익형 임대부동산 사업자의 법인 전환. 네네. 이거 왜 필요한가요? 왜 필요하냐면요. 개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분들이 성실신고 대상자로서의 소득세 부담과 자산 이전에 따른 상속증여세 과정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을 활용한 컨설팅을 제안드리고 있고 법인을 활용한 컨설팅이란 법인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기존 법인과의 양도양수나 부담부 중요를 통한 소유권 이전 후 법인의 다양한 장점들을 활용해서 소득세 절세와 상속 및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업무입니다. 소득세와 상속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절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인 전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런데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장점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판단은 대표님이 스스로 하시게끔 네네. 장점과 단점을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 득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법인의 세율이 10에서 20%이고 토지 등 양도 차익 과세를 통한 10%대로 개인의 양도세율보다 낮아 유리합니다. 네. 두 번째는 법인은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업무 관련 비용이면 비용 인정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법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단타로 주택을 사고 팔아도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법인 세율을 적용한다는 측면이 개인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동산 법인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자녀들에게 상속증여의 수단으로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활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개인보다는 좀 더 유연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단점으로는 첫 번째 법인 설립 시 납입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출자 자본금의 0.4%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가 0.08%가 부과되고 또 과밀억제 구역인 경우 세배가 중과되는 등 취득세와 중과세율을 적용 시 개인보다 불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잉여금이 쌓이는 경우 1차로 법인세를 납부하고요. 2차로 급여와 배당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주주에게 기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이면 이자와 배당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 수익 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네. 네네.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워낙에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수익형 임대부동산이 각광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네. 현재는 좀 그 인기가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공실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저금리 기조가 이제 오래 증가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요즘 이제 부동산을 많이 이제 뛰어들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익이 뭐가 있었냐면 감적 세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손에 얻는 그런 임대소득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부분도 증가하다 보니까 다른 대안들을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찾게 되어서 그에 따른 대안을 많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접 세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단은 지금 건강보험료가 있을 거고요. 건보료. 예. 건보료가 기본적으로 뭐 직장가입자에서 나오신 분도 있으시고 또 지역가입자에 나오시는 분 계신데 네. 기본적으로 최근 3년 사이에 건보료가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취지는 뭐냐? 무임승차자를 없애겠다. 쉽게 해가지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제 임대소득밖에 없고 예전에는 근로소득이 없을 때는 자녀 밑에서 이제 지역가입자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자산이 9억이 넘어버리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빠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네네. 현재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면서 다주택자에게 뭔가 페널티를 주는 네. 그러한 이제 기조인데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 조세 저항이 높아지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작정 법인 전환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을 받아보고 네, 네.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TOP 사업단의 전창원 전무님과 부동산 현물 출자를 통한 임대부동산 사업자의 법인 전환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무님의 생생한 리얼 토크, 예, 리얼 토크. 예.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상담 사례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